안녕하세요. 오늘은 노트북 시장에 또 하나의 의미 있는 발자국을 남긴 프레임워크 랩탑 13 프로를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단순한 신제품이 아닙니다. 수리 가능한 노트북이라는 철학이 어디까지 진화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체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숫자는 바로 20시간입니다. 그동안 프레임워크 노트북의 가장 큰 약점으로 지목되었던 배터리 수명이 마침내 경쟁사 수준을 뛰어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배터리 용량 증가가 아니라 새로운 인텔 코어 울트라 시리즈 3 프로세서의 효율성과 시스템 최적화가 함께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프레임워크이라는 회사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2019년 미국에서 설립된 이 스타트업은 Right to Repair, 즉 수리권 운동의 가장 강력한 옹호자 중 하나입니다. CEO인 니라브 파텔은 애플과 오큘러스에서 하드웨어 개발을 이끈 베테랑으로 전자 폐기물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위해 이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프레임워크의 여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2021년 첫 제품 출시 이후 매년 새로운 세대의 메인보드를 발표했고 기존 사용자들은 노트북 전체를 교체할 필요 없이 메인보드만 갈아 끼우는 방식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마침내 프로라는 이름이 붙은 제품이 등장한 것입니다. 심장 역할을 하는 프로세서는 인텔의 최신 코어 얼트라 시리즈 3입니다. 코드명 팬털레이크로 알려진 이 칩은 이전 세대 대비 NPU, 즉 신경망 처리 장치의 성능이 크게 향상되었 고통합 그래픽 역시 한층 강력해졌습니다. 특히 로컬에서 LLM을 돌리거나 이미지 생성 작업을 할 때 그 차이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기존 모델과 무엇이 달라졌는지 한눈에 비교해보면 변화의 폭이 상당합니다. 단순한 부품 업그레이드를 넘어 메모리 규격 트랙패드 기술세시 가공 방식까지 거의 모든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이 정도면 마이너 업데이트가 아니라 사실상 이 세대로 봐야 할 정도의 변화입니다. 이 노트북의 가장 혁신적인 부분 중 하나가 바로 LPCAAM2 메모리입니다. 이전까지 LPDDR 메모리는 전력 효율은 좋지만 메인보드에 납땜되어 있어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했습니다. 반면 일반 SODIMM은 교체는 가능하지만 전력을 더 먹었죠. LPCAMM2는 이 두 가지의 장점만을 결합한 규격으로 프레임워크는 메이저 노트북 제조사 중 가장 적극적으로 이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수치로 보면 LPCAMM2의 우수성이 더 명확해집니다. 면적은 64% 줄었고 전력은 58% 적게 먹으며 대역폭은 70% 이상 향상되었습니다. 노트북 내부 공간이 절약되면 그만큼 배터리를 더 크게 넣을 수 있고 전력 소비가 줄면 같은 배터리로 더 오래 쓸 수 있습니다. 20시간 배터리의 비밀이 여기에도 숨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최근 몇 년간 노트북 시장의 추세는 모든 것을 메인보드에 납땜하는 방향이었습니다. 애플 시리콘이 그 정점이죠. 하지만 프레임워크는 정반대 방향을 갑니다. 지금 당장 16GB만 필요해도 3년 후 AI 작업 때문에 64GB가 필요해지면 그저 모듈만 교체하면 됩니다. 노트북의 수명이 사용자 손에 달려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목할 변화는 햅틱 트랙패드입니다. 그동안 프레임워크 랩탑의 가장 큰 약점 중 하나가 바로 트랙패드였습니다. 다이빙 포드 형태로 위쪽은 누를 수 없고 아래쪽은 너무 깊게 눌려서 사용감이 좋지 않았죠. 이번에는 맥북의 포스 터치와 유사한 햅틱 방식을 도입해 어느 위치에서든 동일한 감각으로 클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외관 역시 한 단계 진화했습니다. 이전 모델에서는 비용 절감을 위해 일부 플라스틱이 사용되었지만 프로 모델은 전체가 CNC 가공된 알루미늄으로 마감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보기 좋은 차원을 넘어 발열 분산과 구조적 강도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도 알루미늄은 거의 무한히 재활용 가능한 소재입니다. 프레임워크의 진짜 매력은 사용 방법이 아니라 수리 방법에 있습니다. 모든 부품에는 QR코드가 붙어 있어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단계별 매뉴얼이 바로 열립니다. 별도 공구를 살 필요도 없고 정품 부품을 정가에 직접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도 평균 10분 정도면 메모리나 SSD를 교체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프레임워크 노트북의 시그니처 기능인 익스펜션 카드 시스템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노트북 양옆에 있는 4개 슬롯에 원하는 포트를 끼워 쓸 수 있는 방식인데 회의실에 갈 때는 HDMI를 끼우고 평소에는 USB-A와 USB-C를 조합하는 식으로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어댑터를 들고 다닐 필요가 없는 것이죠. 타사 동급 모델들과 비교해도 20시간이라는 수치는 인상적입니다. 맥북 에어 M4보다도 길고 델 XPS 13이나 띵패드 X1 카본을 분명히 앞섭니다. 무엇보다 의미 있는 것은 자사 이전 모델 대비 약 80%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같은 폼팩터 안에서 이 정도 개선을 이뤄냈다는 것은 기술적 성취입니다. 프레임워크가 제시하는 철학은 일반 프리미엄 노트북과 정반대입니다. 일반 노트북이 예쁘고 얇지만 한번 사면 끝이라면 프레임워크는 시간이 지나도 계속 진화하는 노트북을 지향합니다. 이는 환경적 측면뿐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합리적입니다. 초기 리뷰어들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더 버지 리뷰어는 이 제품의 수리 가능성과 프리미엄 사용 경험 사이에 간극을 메웠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동안 프레임워크 제품이 가진 가장 큰 약점이 바로 철학은 좋지만 사용 경험은 평범하다는 것이었는데 프로 모델은 그 한계를 넘어섰다는 평가입니다. 디스플레이 또한 빠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프레임워크는 노트북 시장의 표준인 16:9이나 16:10뿐이 아니라 3:2 비율을 고수해왔습니다. 이는 코딩이나 문서 작업처럼 세로로 더 많은 정보를 보여줘야 하는 작업에 매우 유리합니다. 프로 모델에서는 120Hz 고주사율 패널이 옵션으로 추가되어 영상 시청과 게임 경험도 한층 부드러워졌습니다. 리눅스 사용자들에게 프레임워크는 거의 유일한 선택지에 가깝습니다. 대부분의 노트북은 리눅스에서 지문 인식, 절전, 와이파이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지만 프레임워크는 처음부터 리눅스를 1급 시민으로 대우합니다. 페도라, 우분투 같은 주요 배포판이 아웃 오브 박스로 즉시 동작하며 공식 가이드도 제공됩니다. 프레임워크가 단순히 쿨한 스타트업이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 세계는 매년 200만 톤이 넘는 전자 폐기물을 만들어내고 있고 노트북과 스마트폰이 그 핵심 원인입니다. 수리 가능한 설계는 새로운 제품을 더 적게 만들도록 만드는 가장 직접적인 해결책이며 프레임워크는 이 분야에서 가장 일관된 행동을 보여주는 회사입니다. 구매 방식도 다양합니다. 일반 사용자는 완제품을 사면 되고 비용을 줄이고 싶거나 조립 자체를 즐기는 사용자는 DIY 에디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존 프레임워크 사용자라면 메인보드만 구매해 업그레이드하는 옵션이 가장 매력적입니다. 다만 한국으로의 직접 배송은 아직 지원되지 않아 배송 대행이 필요한 점은 아쉽습니다. 물론 이 노트북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첫째, 가격은 동급 노트북보다 약 10에서 15% 비싼 편입니다. 모듈식 설계 비용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둘째, 한국 공식 판매 채널이 없어 구매와 AS가 번거롭습니다. 셋째, 외장 GPU 옵션이 없는 13인치 모델 특성상 고사양 게이밍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게이밍이 필요하다면 16인치 모델을 고려해야 합니다. 코어 울트라 시리즈 3의 성능 향상도 인상적입니다. CPU 멀티코어 성능은 35%, NPU 성능은 무려 80% 향상되었고 통합 GPU의 게임 성능 또한 45%가량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같은 작업을 수행할 때 전력 소비가 28% 줄어든 점이 배터리 수명 개선의 핵심 요인입니다. 참고로 리눅스 설치 후 권장 설정을 코드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프레임워크는 공식 가이드를 통해 페도라 기준 단 5단계로 모든 기능을 활성화하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지문 인식, 전력 관리, 펌웨어, 자동 업데이트까지 명령어 몇 줄로 끝납니다. 다른 노트북에서는 며칠 동안 시행착오를 겪어야 할 작업이 단 10분이면 끝나는 것이죠. 보안 측면에서도 빠지지 않습니다. 지문 인식과 TPM 2.0이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고 모든 펌웨어 업데이트는 LVFS, 즉 리눅스 벤더 펌웨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임베디드 컨트롤러 EC의 코드가 오픈소스로 공개되어 있어 보안 연구자나 고급 사용자가 직접 검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드문 정책입니다. 프레임워크의 또 다른 강점은 커뮤니티입니다. 공식 포럼과 레딧의 R 프레임워크, 디스코드 등에서 15만 명 이상의 사용자가 활동하고 있으며 사용자들이 직접 설계한 익스펜션 카드, 예를 들어 로라 모듈, 잉크 디스플레이, 내장 마이크로 SD 등이 깃허브에 공유되고 있습니다. 이런 생태계는 다른 노트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자산입니다. 이 노트북이 모두에게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리눅스 개발자 환경 가치 중시 소비자 장기 사용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반면 예산이 빠듯하거나 한국에서 즉시 AS를 받고 싶거나 초경량 노트북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선택지를 추천합니다. 자신의 사용 패턴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비싸 보이지 만장기적으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일반 노트북은 3에서 5년 후 전체를 교체해야 하지만 프레임워크는 메인보드만 약 50만 원의 업그레이드에 사실상 새 노트북처럼 쓸 수 있습니다. 10년 사용을 가정한 총소유 비용 TCO 관점에서 프레임워크는 오히려 더 저렴해집니다. 이는 단순히 환경 가치가 아니라 경제적 합리성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키보드 역시 프레임워크의 모듈식 철학이 적용됩니다. 한국어 레이아웃 키보드도 옵션으로 제공되며 팩라이트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1.5mm의 키스트로크는 깊이 있는 타이핑 경험을 제공하고 무엇보다 키보드 모듈 자체를 통째로 교체할 수 있어 키 하나가 고장나도 키보드만 갈아 끼우면 됩니다. 영문에서 한글 키보드로의 전환도 5분이면 됩니다. 수리성 평가에 권위 있는 기관 iFixit은 프레임워크 랩탑에 10점 만점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이는 노트북 중 거의 유일한 사례입니다. 비교를 하자면 같은 평가에서 맥북은 보통 1에서 3점을, 일반 윈도우 노트북은 4에서 6점을 받습니다. 10점은 모든 부품을 사용자가 표준 도구로 교체 가능하며 매뉴얼이 공개되어 있고 부품을 합리적 가격에 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프레임워크가 약속하는 10년 활용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1년 차에는 일반 노트북처럼 사용하고 3년 차에 메모리만 추가합니다. 5년 차에는 메인보드만 교체해 최신 CPU로 업그레이드하고 7년 차에는 배터리만 교체합니다. 7년 차에는 디스플레이까지 새 것으로 바꾸면 10년 전에 산 노트북이 여전히 현역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지속 가능성입니다. 프레임워크의 CEO 니랍 파텔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전제품이 일회용이 되어버린 세상을 바꾸고 싶다. 이 한 문장이 프레임워크의 모든 제품 결정을 관통합니다. 단지 노트북 하나를 잘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자제품 산업 전체의 방향을 바꾸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주목받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프레임워크의 영향력은 산업 전체로 퍼지고 있습니다. HP와 레노버는 일부 모델에 LPC AMM2를 도입했고 델도 컨셉트 루나라는 모듈식 노트북 콘셉트를 공개했습니다. 이후에 Right to Repair 법안이 점점 강화되는 가운데 프레임워크는 단순한 한 회사가 아니라 산업 전체의 변화를 이끄는 촉매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프레임워크 랩탑을 살 때는 단순히 스펙과 가격만을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철학을 사는 것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노트북을 5년, 10년 후에도 직접 관리하면서 쓸 의향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예스라고 답할 수 있다면 최고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그저 빠르고 예쁜 노트북이 필요하다면 더 저렴한 대안이 많이 있습니다. 프레임워크 랩탑 13 프로는 인텔 콜 울트라 시리즈 3, LPC AMM2 메모리, 햅틱 트랙패드, 그리고 무엇보다 20시간 배터리로 그동안의 약점을 모두 극복한 진정한 의미의 프로 모델입니다. 수리 가능성에서 10점 만점을 받으면서도 프리미엄 노트북다운 사용 경험을 제공하느니 시점에서 거의 유일무이한 제품입니다. 가격과 한국 판매 부재라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노트북의 미래를 보여주는 한편의 선언문 같은 제품이라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